여기 많은 어르신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배인선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피난 나가서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피난 안 나오셨으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아주 난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로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이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안보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래 지금보다 더 안보가 위태로운 데는 없습니다. 통일이 말로 해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이 쪽에다 서명해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에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영국의 수상이 히틀러가 영국을 침범할 것 같으니까 뮌헨으로 날아가서 히틀러한테 불가침 조약 서명을 받아서 들고 런던시 광장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서류라고. 그러고서 9개월 만에 침공을 당했습니다. 종이 쪽으로 평화가 옵니까? 말로 평화가 옵니까? 말로 통일이 됩니까?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핵무기를 우리는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14일 날 올지 18일 날 올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남남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김정은이 환영한다고 꽃을 들고 난리치겠죠.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받은 그 고통,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부르주아 집안이라고 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월남하시고 또 1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월남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굶다시피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손주 녀석이 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대한민국이 저는 이렇게 가다가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진 게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고 난리치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우리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을 하는데 9차 협상이 깨졌습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를 부담할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비용 부담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겠죠.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이 온전하겠습니까? 환상, 비무장지대 안에 길을 낸 거, 그게 평화의 길입니까? 북한이 침공하는 길을 닦아준 거죠. 대로를 닦아준 겁니다. 4차선 도로를. 우리나라에 전 군인 출신이고 군복을 40년 동안 입었으니까 가장 남북한이 전쟁했을 때 중요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철원, 문산, 김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김포에는 철책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 탐사를 했습니다. 침투할 수 있는 지형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문산 JSA 비무장지대화 했습니다. 무장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우리 철원 유해 발굴을 핑계로 6.25 전쟁 이후에 그 유해가 앞으로 10년을 더 있든 안 있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유해를 왜 지금 발굴합니까? 지뢰 다 제거했습니다. 길 다 닦아놨어요. 지피는 파괴했어요. 또 우리가 다니면서 옛날 38선이었던 영평천 일대 낙석 장애물 있습니다. 대전차 장애물 큰 거 만들어 그것도 다 제거했습니다. 이게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은 뭘 했습니까? 북한도 무장을 내려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력은 핵무력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미사일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또 아주 과학화시켜서 정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가 바로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넘어올 때 잡으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 배치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또 사드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아래인 LSAM, MSAM 이와같이 다른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국방 예산에서 그 개발 비용을 잘라버렸습니다. 금년도에. 방어 무기를 자른 거예요. 지뢰는 넘어오는 적에게 불리한 것이지 방자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철원 앞에 비무장지대 안에 궁의 성터를 복원하면 뭐가 좋습니까? 먹고 사는 게 편해집니까? 돈 많이 법니까? 누가 그래요? 순 거짓말이죠. 무장 해제하고서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여기 여러분들 북한 치하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한테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후손들은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축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비통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제가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이 어제 자살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하고 같이 있던 애들한테 제가 전화도 해봤어요. 왜 목숨까지 끊었냐? 세월호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월호에 본래 침몰했을 때 민간인 잠수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민간인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과정과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수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잠수사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UDT 대원들하고 수중 폭파팀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이렇게 제한되게 하느냐? 근데 밀물 썰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물이 정지한 기간 동안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더 많이 안 들어가느냐? 더 인원을 왜 많이 넣지 않느냐? 아니, 배에 들어가 있으면 구멍이 딱 뚫어놓은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암만 많이 넣는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무사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군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계속 보고하죠. 지금 이렇게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다. 그게 사찰입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족들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사찰입니까? 그걸 사찰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별건 수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저도 군복을 입고 40년 동안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다면 저도 자살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또 같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 죽음으로써 내 부하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문정권입니다. 나라 경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 목숨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 세상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살 세상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사실은 이미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다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태극기를 들고 나갑니다. 광화문에. 왜? 김정은 방문 못하게 하려고 김정은 방문 반대 프랭카드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오면은 왜 오겠습니까? 얼마나 또 퍼주려고 하겠어요? 주문하는 게 있잖아요. 고속도로 놔달라, 철도 놔달라. 지금 북한에 3개 지역에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단절형 특구를 만들었어요. 원산 지역에 유락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완공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마식령 스키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북한 땅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삼지연 지역구를 지금 개발해놨습니다. 여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어요. 신의주 지역을 또 개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지역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한민국 사람을.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철로와 도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놔달라는 겁니다. 그걸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여기에 얼마 정도 오겠다고, 올 거라고 예상하냐면 1년에 100만 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겠죠. 지금 뭐 전교조가 학생들한테 수학여행 북한으로 가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통일입니까? 결국은 통일이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통일되는 겁니다. 주체사상 통일이 되는 거죠.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한 나라가 망하지 않고 통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멘이 남북이, 거기는 남쪽이 공산주의고 북쪽이 자유주의예요. 서명하고서 합의해서 통일을 했죠. 결국은 통일하고도 내분이 계속 생기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북쪽 자유진영이 이겨서 예멘이 자유화된 거예요. 요번에 제주도에 예멘에서 난민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정권을 자유민주주의가 잡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지고 나서 걔들이 반군을 형성하고 계속 반정부 테러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은 걔들을 죽이든가 잡아야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민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그들이 무슨 성격의 난민이냐 이거예요. 자유진영 국가에 반대한 반군들, 그 성격을 가진 난민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수용한 거죠. 국민들이 수용하면 안 된다고 해도. 공산주의를 제주도까지 심는 거예요, 지금. 저도 통일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에 종이로 통일되고 말로 통일된 건 없습니다. 평화가 말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남은 보루인 군마저도 약화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과거 제가 대령에서 장군이 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됐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군이,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통일도 논의할 수 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일해줘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국방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줬어요.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대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안보를 무너뜨린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란한데, 요거 마치고도 저는 이번에 동기생들하고 그 이재수 사령관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군 출신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사과의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